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뭐냐? 바로 개정되는 통합 과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새로운 과목인 것 마냥 이렇게 딱 등장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추가되는 거고 혹은 어떤 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요 과목으로 수능을 본다는데 도대체 나는 당초에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러한 혼란을 잠재워 주고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해 주고자 이렇게 찍게 됐어요. 자, 그럼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기 교원대학교 물리교육과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강남인강에서 중등과학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투스에서 물리학과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사실 교사였고요. 자, anyway 어쨌든 간에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단원에 뭐 변화가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둘째, 뭘 어떻게 준비해야 돼? 나 도대체 뭘 모르겠어. 수능 들어간다는데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세 번째,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짧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뭐가 들어오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 과학의 기초라는 단원이 생깁니다. 그 소단원을 살펴보면 시간과 공간의 측정과 규모의 측정, 그리고 기본량과 단위, 그리고 세 번째로 측정과 어림, 네 번째로 정보의 측정과 분석입니다. 측정 굉장히 많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중요해 보이고 굉장히 양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단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단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뭐 킬로그램 있죠. 혹은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컨드가 있죠. 시간의 단위인 세컨드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요 놈들이 들어오는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외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통합과학 1에 추가되는 것은 일단 요 첫 번째 단원이 되겠고요. 통합과학 2에 첨가되는 단원, 세 번째, 과학과 미래 사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과학 2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게 뭐냐? 소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진단, 빅데이터와 과학기술 사회,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삶, 그리고 과학윤리의 중요성. 이제 좀 감이 오지 않나요? 여기에 추가되는 요것들은 말 그대로 교양과학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통과 1과 통과 2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은 그래요.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교양과학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먼저 들어오는 거는 통합과학 1의 첫 번째 단원, 그리고 통합과학 2의 세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과 미래사회.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들어오면은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기초적인 단원이 이렇게 2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 들어간다며요. 요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현재 아마 요거를 보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예비 고1이겠죠. 혹은 예비 중3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통합과학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뭐냐면은 방학 동안 한 학기를 선행한다.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학기 선행이 완료가 됩니다. 이게 이상적인 거고요. 헌데 요거를 방학 이후에 듣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방학 이후에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빠르게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범위까지 다 완강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빠르게 수업을 수강하고 문제풀이를 좀 빠르게 급하게 돌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기잖아요. 이상적인 거 방학 때 끝내놓습니다. 자, 왜 이게 이상적이냐? 여러분들 고등학생 1학년이 되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매 순간순간 촉박하게 살아야 돼요. 타임라인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3월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적응의 달.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중3에서 이제 고1이 됐습니다. 새로운 학교죠? 새로운 친구들 만나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선생이야. 그러면은 어때? 아, 모든 게 다 긴장되고 말도 잘 못하겠고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없이 그리고 빠르게 시간이 흐릅니다. 아무래도 적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온몸 피곤해지죠. 결국 잠의 나라로 빠져들게 됩니다. 4월달 춘곤증의 달이죠. 봄이 옵니다. 꽃이 펴요.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몸은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응하느냐고 또 몸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또 4월달은 아무래도 만약에 빠르다면은 1차 시험이라고 하죠. 중간고사를 4월 말에 봅니다. 혹은 그 이전에 약간의 수행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졸려 죽겠는데 수행도 보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또 잠에 빠집니다. 자, 5월달은 뭔가요? 가정의 달입니다. 이때 그렇게 행사가 많아요. 체육대회 있죠. 혹은 이제 많이 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험도 4월 말이나 5월 초에 봐갖고 여기 중간에 이제 1차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상 심리로 인해서 쉬는 날도 많네. 그냥 탱자탱자 놀자 해서 시간이 훅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고 또 놀아서 피곤해서 잡니다. 그래서 5월달이 사라져요. 자, 6월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죄의 달이죠. 내가 논 만큼 그리고 1차 시험 막 생각만큼 안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반성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속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웬걸 이때에는 수행평가가 몰아칩니다. 아니 7월이면 한 학기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 수행평가를 동시다발적으로 봐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피곤해서 또 잠에 빠집니다. 이거 뭐 잠으로 시작해서 잠으로 끝나는구만. 7월달은 어때요? 이런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자, 자퇴 준비의 달. 머릿속으로 이제 막 여러 행복 회로를 돌립니다. 내가 여기에서 막 수행평가 준비하고 뭐하고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아. 1차 시험도 일단 망쳤겠다. 2차 시험도 좋지 않았겠다. 머릿속으로 막 자퇴를 생각하고 고민, 번뇌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번뇌에 빠지다 보니까 피곤해서 잠에 빠지는데 자, 무튼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요거예요.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1학기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준비할 그 시간이 생각 외로 부족해집니다. 아니 선생님, 나 중학교 때도 이러한 타임라인을 거쳤는데 할만했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달라요. 중학교 난이도가 1이었다면 고등학교 난이도는 거의 한 3, 4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푹푹푹푹 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도 준비해야 되죠. 이것저것 준비하느냐고 시간이 생각 외로 부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방학부터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무조건 꾸준히 방학부터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선행을 마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것도 제가 바라는 건데 바라는 게 참 많네요. 그렇죠? 과학 교양 서적도 꾸준히 읽어주면 좋습니다. 왜 좋느냐?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수시파와 정시파로 나눠지는데 고1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요 수시를 당연히 머릿속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장해 둘 거예요. 당연히 수시를 목표로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시를 준비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내신을 준비하고요. 동시에 생기부도 챙겨야 된다라는 건데 특히 생기부 안에 내용을 풍성하게끔 하려면은 독서 또한 있으면 좋다. 독서 또한 있으면 좋다. 그래서 교양과학 서적, 특히 쉬운 거 요것도 읽어두고 그 다음에 그 읽어둔 것을 독후감으로 미리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세특 채우기에 쉬워집니다. 자, 1학기 말이나 혹은 2학기 말 요 생기부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선생님들이 미션을 줘요. 여러분들 요거 생기부에 채워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오세요. 안 해오면 없습니다.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없잖아요. 없는 시간 쪼개서 막 독후감 쓰다 보면 퀄리티는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방학 때 미리 준비해둬라. 오케이? 그리고 제발 쉬운 거 읽어라. 처음부터 난 좀 특별해. 난 스페셜해. 그래서 마치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 이기적 유전자. 흔히 말해서 고전들이 있죠.
명저라고 불리는 고전들을 막 읽으려고 이제 의욕이 충만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진 마세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읽어라. 그래서 아니 쉬운 거 읽으면서 그때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의욕이 충만해진다? 그 이후에는 어려운 거 읽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거 읽으면은 흥미가 금방 떨어지고요. 독후감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 간단하죠. 사실 내신 준비는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내신의 핵심은 디테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1 때 배울 내용들을 잠깐 갖고 왔어요. 요 그래프가 뭐냐면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죠. 요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요 양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타냈습니다. 지구 같은 경우 어때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요 순이죠. 그리고 생명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요 순입니다. 제가 내신 문제를 낼 때 가장 많이 했던 장난, 여기서 이렇게 빵꾸 뚫어 놓습니다. 요 원소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해서 막 이것저것 막 내는데 요 순서까지도 외워야 돼요. 맞습니다. 내신이 그만큼 디테일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이다. 두 번째 단원에서 이제 빅뱅을 배우는데 여기에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뭐냐?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빛이 만들어졌다.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결국에는 빛이 만들어졌다.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황당하긴 합니다. 요 우주의 온도 이런 것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선생, 이렇게 심하게 디테일한 것들 기억해야 된다고? 정말이야? 당연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거 외우기 어렵잖아요. 디테일하게 기억하려면 본인만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이제 요 스토리들을 다 알려줘요. 대표적인 예시로 요거 지구. 지구 같은 경우 철, 산소, 규소 순으로 많다고 했죠? 지구 어떻습니까? 웅장하고 포스가 넘치잖아. 그래서 포스 넘치는 지구네. 철, 산소, 규소. 오케이? 그리고 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생명체들은 대부분 훈남, 훈녀죠? 훈남, 훈녀. 훈남, 훈녀. 따라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요 순서대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3000켈빈일 때 우주 배경 복사, 즉 빛이 만들어진다며. 참고로 요 3000켈빈은 그 전 우주 온도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한 온도예요. 따뜻한 온도. 따뜻하다? 따뜻하다? I love you 3000. 3000만큼 사랑해. 요거 어벤져스 본 분들은 알 텐데. 굉장히 따뜻한 우리 이제 아이언맨의 말이었죠.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숫자로부터. 3000만큼 사랑해. I love you 3000. 따뜻할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무튼 간에 좀 터무니없긴 한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을 내신을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본 이후 결국 3년 후에 다시 수능으로 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 잊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돼요. 지식의 탑을 공들여서 쌓아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스토리 혹은 남의 스토리를 빌려와도 됩니다. 그래서 찬찬히 모래성 쌓는 게 아니죠. 그쵸? 철옹성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중무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지금 요거 보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Not late.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준비해 주시고 요 방향대로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리고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입니다. 자, 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요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 때 뵐게요. 그럼 안녕.